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있죠. 이분이 지난 9월에 그 회고록을 하나 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17일 날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예. 국회 뭐 박물관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죠. 예, 예. 거기서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아마 뭐 성황을 이뤘다고 하네요. 이해찬이 워낙 민주당의 상황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예, 당연하죠. 뭐. 예, 예. 야권이 다 모인 거죠. 뭐. 예. 책이 이름이 꿈이 모여 역사가 된다. 글쎄 모여 무슨 꿈. 역사가 된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10월 17일 예. 그 유신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투쟁하기로 작정을 하고 대학 다니면서 50년간 투쟁을 했다. 예, 예. 그 결정체로 이렇게 회고록을 썼다. 예, 꿈이 모여 역사가 된다는 예,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해찬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떠든 게 20년 집권론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또 이 회고록 출판 기념회 자리에서도 그게 틀린 것이 아니다. 틀렸다고 하지 말고 예, 예. 계속 이길 때까지 이 승리를 할 때까지 예, 예. 선거에 나가고 싸워야 한다. 예. 그게 중요하다. 예, 그런 예. 얘기를 했다고 예, 그러네요. 예, 지금 이게 이제 이해찬 이제 전 대표가 지난번 이제 집권했을 당시에 뭐 곳곳에 가서 20년 집권해야 된다. 네. 우리가 20년을 집권해서 이 나라를 다 바꿔놔야 된다. 예. 자기들을 개혁 세력, 민주 세력이라고 이제 자칭하면서 나라를 다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뭐 챙기겠다 해놓고 그거는 이제 연설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다른 여러 발언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를 다 바꾸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진보 진영으로 그냥 기존의 기득권은 다 그냥 감옥 보내고 뭐 쫓아내고 자기들이 다 하겠다. 그리고 뭐 남북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바꿔놓겠다.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20년 동안 집권해서 송두리째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고 본인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한 거예요. 했는데 아까 이제 모두의 그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이란 사람을 선택하는 그 과정. 이재명을 후보로 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권이 5년 만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20년 뭐 저 집권론을 하다가 지금 이게 이제 무산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출판 기념회에서 이제 5년은 금방 간다. 네. 다시 우리가 20년을 또 할 수 있다. 될 때까지 5년 뺏겼지만 5년 만에 다시 뺏어 와서 노력해서 될 때까지 20년 집권론 계속하자. 할 수 있다.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예를 들기를 이제 10살짜리 꼬마가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엄마가 한숨을 쉬고 있으니까 자기하고 잘 놀아주고 있지 않으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라. 5년 금방 간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를 소개하면서 박정희 전두환도 이겼는데 우리가 뭐 잠시 정권 빼앗겼지만 지겠냐. 다시 다 뺏어 올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한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크게 틀린 것이 이 이해찬 씨는 사실은 그 이제 정권의 교체 이제 민주화를 했죠. 그리고 지금 자기 주장하는 게 유신을 보고 그 다음에는 87년 6월 항쟁 때 자기가 이제 군부 독재를 종식시켰다. 그리고 이후 우리가 역사가 발전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 87년 6월 항쟁 때 저도 이 명동에 나왔어요. 안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나가서 사실은 다수 국민들이 이제는 그 권위주의 독재를 이제 그만두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하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사실은 이제 운동권 또는 뭐 민주운동 했던 사람들이 집권한 거 아니에요. 집권해서 이해찬 씨 자체만 봐도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그리고 이제 그 당 대표도 했잖아요. 당 대표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정권을 창출하는데 주된 역할을 했어요. 이분이 자기 얘기는 정치 죽으라고 안 한다던 문재인을 정치로 불러넣은 게 나다.
사실은 뒤에서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자기한테 이미 많은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근데 교육부 장관 할 때는 그 수능 제도를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한 수능 제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스펙을 만들어야 되고 국제학술지에다 뭐 고등학생이 논문을 기술하고 뭐 세계대회에서 나서 상을 이런 친구들이 뭐 의사도 되고 조국 사태를 보면은 자기 AI의 스펙을 전부 그냥 품앗이로 남은 교수한테 보내서 뭐 하나 만들고 자기도 하나 만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육 정책도 오히려 지금 사실은 페어하고 공정하지 못한 시스템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정권에 뭐 집값도 폭등시키고 자기들이 실제로 기회가 주어졌고 정권을 잡았지만 이제 사실은 민주화의 의지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됐고 오히려 선진국가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도 민주화하고 있고 운동권적인 그런 사고에서 한 발도 못 나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운동권이 이제 개혁이 아니고 개혁을 이루는 주체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사실은 순수한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순수한 자본주의 하자는 데가 없어요. 다 복합된 걸 하고 있지. 그런데 여기서는 뭐 계속 그냥 북한의 인권, 북한의 자유, 북한의 민주주의는 뭐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아까 뭐 탈북민 그냥 쫓아 보내버리고 우리 공무원이 떨어져도 그냥 뭐 죽어도 말도 안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히려 그 운동권이 이제는 그만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 뜻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지금 이제 운동권이 계속 더 하는 게 그 국민의 뜻이고 그게 개혁이고 앞으로 20년을 더 집권해가지고 뭐 지금 이 국가를 또 바꿔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나라 뭐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선 뭐 이해찬이가 이재명을 픽한 것 아닙니까? 이재명을 찍어가지고 경기지사도 만들었고 그 당시 사실은 전해철 전 행안부 장관 그 사람하고 경쟁이 붙었는데 이해찬이가 이재명을 손들어 주면서 이재명이가 경기지사 됐고 또 지난 대선 경선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도 이해찬의 세력들이 민주평화광장 원래는 이해찬 세력이 광장이라는 그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 세력. 그걸 민주평화광장으로 확대하면서 이재명의 기반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출판 기념회에서도 될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될 때까지가 물론 뭐 진보 세력이 집권할 때까지이지만 그 내용 속에는 이재명이가 될 때까지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금 또다시 밀어주고 있는 그런 출판 기념회가 된 거고 그 회고록에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너무 아까운 후보다. 굉장히 좋은 후보다.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이 말 잘하고 토론 잘하고 문제 대응 능력이 있다. 더군다나 소년공으로 시작해서 한 단계씩 이렇게 극복한 그런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띄워줬거든요. 그 회고록에도. 그래서 결국은 어제 회고록은 이재명도 가장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 이해찬이라고 와서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뭉쳐 나가야 한다.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해찬 씨는 이재명 그 대표의 최고의 멘토였어요. 멘토죠. 위기에 처할 때. 뭐 늘 구원해주고 뒤에서. 구원투수가 됐죠. 그래서 지금 아까 회고록에 이제 그렇게 글을 써 놓았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갔다면 10년은 보통 집권을 합니다. 10년 주기세가 있지 않습니까? 정권을 잡고 경찰, 검찰, 뭐 공무원 다 자기들 사람으로 바꾸죠. 언론 다 장악하죠.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권이 넘어간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후보로 만드는 그런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민주당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사결정을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사실은 이해찬. 그렇죠. 예.
전 대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자기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 워낙 자기의 그 비중이 커서 책임총리제. 대통령하고 뭐 거의 맞먹었죠. 맞먹는 대통령 한 거 아니에요? 그 문재인한테는 뭐 총리 뭐 이렇게 하고 자기 총리할 때 수석했지 않습니까? 네, 그 청와대 노무현 그 만나러 가면은 가서 나와서 문 열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실장하고 불렀지 않습니까? 대통령 시대를 그러다가 좀 얻어맞고 그 후로는 이제 깍두덕에 이렇게 했는데 그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는데 지금 이제 이건 시중에 한간에 이제 떠도는 어떤 추측과 소문인데 이렇게 무조건 이재명 하는 것은 이건 지금 민주화 운동을 같이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 어떤 정치적으로 뭐 동지적 관계를 이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모르게 지금 이제 이재명 그 대표가 그 어떤 이런 압도적 지지를 해줄 만한 어떤 대가 같은 걸 준 거 아니냐. 그게 뭐냐. 그게 물량 공세죠. 물량 공세인데 그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이른바 평화부지사라는 이화영이 아닙니까? 3억 2천 지금 뭐 뇌물 받았다 해갖고 구속됐잖아요. 쌍방울로부터. 그리고 그 이화영이가 만들어 놓은 동북아 평화경제협의회 이사장을 2008년인가 뭐 18년인가 이화영이가 만들었는데 2020년부터 그 이사장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사장실까지 압수수색을 검찰한테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걸 보면은 한간에 이재명 측뿐만 아니라 이런 쌍방울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이해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물량 공세가 혹시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눈초리가 있는 거고 지금 검찰 수사도 그런 데까지 파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도 수사를 받거나 잘못하면 이제 법정에 서야 되는 상황도 올 수도 있다. 그런 추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해찬 가치로 지금 이재명을 밀어서 또 한 번 우리가 2027년에 정권을 재탈환해 오는 5년간 참자. 이재명으로 가자. 다시 도전하게 해보자. 뭐 이런 거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나 거죠. 당내 상당수 사람들은 말은 지금 드러내놓고는 못하죠. 이재명이가 일단은 현재로서는 공천권을 쥐고 있다고 보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슬금슬금 이거 잘못하고는 총선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재명 덜컥 구속되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른바 흔히 언론에서는 플랜 B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죠. 17일 날 전재수 의원 부산 뭐 방송에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시청자들도 잘 아는 그 전재수 의원이 B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의 그 주식 투자 방산주 그 2억 3천만 원치 산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나섰는데 그게 지금 파문이 큽니다. 사실은 당내에서 드러내놓고는 못하지만 속이 시원하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사실상 처음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 입장을 냈는데요. 이게 그 대선이 끝나고 2억 원대 방산 주식을 이제 산 상태에서 국방위원으로 지원을 한 거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국방위원이 이제 됐는데 이게 여러모로 사실은 볼 때 부적절하죠. 이제 부적절한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대체로 당의 입장은 그 백지 신탁 절차에 뭐 들어가는 검토를 받는 등 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 전재수 의원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 일국의 대선 후보,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다. 근데 선거에서 진 것은 개인이 진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진 것이고. 그렇죠. 민주당을 지지했던 1600만 명의 국민들이 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다 지금 지고 나서 허탈해서 뉴스도 못 보고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 뭐 주식 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대한민국 전체 공익을 내걸고 했던 분이 이렇게 방산 관련된 주식을 사서 되겠냐. 실망스럽다.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게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 사실. 아니 어떻게 대선에 지고
보통 다른 분들은 자수고 한든가 또 해외로 나가든가 뭐 하면서 그런 형태로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대선에 져가지고 그 당시 0.73% 아닙니까? 예, 예. 그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널브러진 정도가 아니라 멘붕이 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합니까? 보통 사람, 이런 정신을 가지고 보통 사람 정신 같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전재서원은 이제, 실망스럽다고 하는데 실망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떨어지고 사실은 저 국회의원 또 나오고 당대표 또 나오고 방통복 2중 3중 자기 방탄하면서 또 이게 머리 샥 굴려가지고 주식을 딱 사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도 많고 그 대선 하면은 돈 많이 써가지고 자기 돈도 쓰고 해서 돈도 돈 남은 없겠던데.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해가지고 2억 3천만 원어치를 딱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지난번 뭐 경기지사인가 하고 나서 또 그 배소연이가 무슨 뭐 빌딩 사고 그랬지 않습니까? 배소연이가 어디에서 돈이 생길 일이 없다는데 그렇게 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전에는 선거 지고 나면은 뭐 빈털들이 된다는데 요즘에는 선거 끝나고 나면 다 한 몽탱이씩 챙겨요. 크게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재수 의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마는 이재명에 대한 불안감. 물론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가 없다고 한다면은 또 뭐 여러 가지 흠결은 있지만 또 장점이 아주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밀고 갈 수가 있는데 당내에서도 그런 우려들이 스멀스멀 나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조홍천 의원이라든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뭐 이런 분들도 김영민이 이야기한 무슨 윤석열 퇴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김영민이가 그 얘기하는 것도 이재명 지키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재명을 바로 공격을 못하니까 이제 애둘러서 김영민한테 그 쓸데없는 짓 하고 나인다 부적절한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론들이 저는 이제 오늘부터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재판이 시작되고 이제 성남 FC라든가 이런 것이 또 아주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엄청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그냥 이재명 이대로 끌고 가자. 그렇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개인으로서 이재명 씨 뭐 개인으로서는 뭐 이중 삼중의 방탄 갖고 있는 게 좋지만 당 입장으로 보면 사실은 여러 대안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균열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작은 균열이지만 재판의 경과 그리고 이 재판의 그 어떤 성격들이 다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너무 많고 어느 거 하나에도 사실은 지금 드러난 혐의 안 드러난 것도 많잖아요. 드러난 거 하나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그게 그 정식으로 기소되고 또 판결로 가고 이러면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리고 뭐 이게 100만 원 이상 되면은 5년간 피선거권 박탈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대선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당내에서 이런 뭐 이재명에 대한 반기랄까 그런 기류들이 슬금슬금 이렇게 고개를 쳐드니까 친명계의 아주 선봉장이 김영민 말고 그 사람이 이제 초선이고 이 다선인 사선인가 되죠. 이 안민석 의원 아주 유명하신 분 아니십니까? 장자연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저 최순실 때부터 독일로 돌아다니고 뭐 2조인지 몇 조를 숨겼느니 했는데 다 뻥으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이 안민석 의원이 나서가지고 그 주식 매입 문제 삼는 거 온당치 않다 하면서 아주 반격을 세게 했네요. 결국은 그것도 이재명 측에서 당신이 나서라. 중진이 나서가지고 이거 제압을 빨리 해야 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뭐
제 식구 잡아먹는 갈치 정치인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왜 갈치를 또 소환했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큰 갈치를 잡아서 이제 이렇게 배를 열어보면 작은 갈치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치는 또 작은 갈치 잡아먹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는데 하여튼 안민석 의원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갈치 정치한다고 그랬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상당히 디펜스를 크게 이제 했죠. 물론 뭐 여기 전재수 의원이 갈치단은 아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 갈치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그냥 뭐 내부 총질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뭐 저 개혁의 딸들 이런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하면 안 되냐. 그다음에 뭐 내부 총질하시는 잘하시는 의원 덕분에 민주당 잘하고 있다는 거를 민주당 잘하는 게 다 묻혔다. 뭐 윤석열, 김건희나 비판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속 그 댓글과 페이스북에서 난파선의 쥐새끼다 하는 거 네. 그런 댓글도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난파선인지는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 이게 아주 그러죠. 쥐새끼 요구한다고 했는데 난파선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뭐 비판들이 일고 있고 안민석 의원이 총대 메고 지금 이제 그 호위무사 이제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구를 내부로 향해야지 총알을 한두 개가 내부를 향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 된다. 갈치 정치를 하지 말라. 이렇게 나섰네요. 결국은 이 친명 인사들도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이재명이가 무너져버리면 자기들이 이제 날아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공천에서. 그러면 친문이 또 득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민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음에 이재명 아니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공천받기가. 그래서 이렇게 총대를 메고 나선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러한 그 이재명의 공고한 벽이랄까 콘크리트가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금방 쪼개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수사들이 막바지에 이르러갖고 이재명을 덮치는 해일이 지금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해일들이 덮치면은 민주당이 진짜 어느 그 댓글에 있는 것처럼 난파선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